7월 16일 목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주파수 엠링크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드림챔프 라운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켈리 나오입니다. 여러분들도 반가운 인사 한번 채팅창을 통해서 아니요 반응을 통해서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게요. 하트 뿅뿅이라든지 엄지척 여러분 서로 반가운 에너지 넘치는 인사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요즘 잠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열대야 때문에 잠잠 못 주무시는데 어젯밤은 조금 서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잠자리가 조금 편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대구 원데이 스프린트를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대구 원데이 스프린트에 많은 분 참석하셔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다 듣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어지에서요. 서울의 위어지에서 드림챔프 팀이 원데이 스프린트를 진행합니다. 그 2시부터 시작하니 많은 다오님들 근처에 계시면 오셔서 좋은 비전 많이 받고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인데요. 꽃자왈이라는 아주 독특한 숲에 대한 이야기로 아침을 열어볼까 합니다. 네, 꽃자왈이라는 그런 그 숲은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내린 용암 바위들이 잘게 쪼개져 만들어진 숲이라고 합니다. 흙도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요. 물도 고이지 않아 언뜻 보면 생명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엔 최악의 조건처럼 보인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굿자왈은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쪽의 한대식물과 남쪽의 열대식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대요. 그 정의로운 비밀은 바로 쓸모없어 보이던 삐뚤빼뚤한 용암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숨은 바위 틈이 겨울에는 지하의 따뜻한 온기를 위로 품어주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를 머금어 주어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천연 온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흙이 없는 척박한 환경인데도요, 나무들은 각자 홀로 서 있기보다 서로의 뿌리를 옆으로,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대요. 너무 척박해서. 그래서 이 나무들은 똑똑하게도 서로 옆으로 뿌리를 얽히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홀로 서 있기보다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얽히게 뻗어나가는 방식을 선택해서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얽힌 뿌리들이 서로를 지탱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꽃자왈 이 숲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낯선 프로젝트 또 변화되는 이런 환경, 이렇게 험난한 업무 환경에도 때로는 저 용암지대처럼 막막하고 또 척박한 환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리 여러분들은 저마다 다른 환경과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죠. 아주 성격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대 식물과 한대 식물처럼 일하는 방식이나 성향이 완전히 다를 때도 있어도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또 빈틈을 채워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묵묵히 내어준 작은 배려심 또 작은 여유가 어떤 다우분들에게는 아이디어를 띄울 따뜻한 온기가 되고 또 서로의 든든한 피드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업무를 버텨내는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한번 되어줘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우리가 서로를 바위 틈처럼 품어주고 뿌리를 단단하게 옆으로 엮어서 어떤 커뮤니티보다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창의적이고 또 단단한 우리만의 꽃자알 같은 그런 숲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서로 단단하게 엮을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다원님 모셨는데요. 다원님을 모셔서 오늘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루시안 다운님 나오셨는데요. 한번 모셔볼게요. 루시안 다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오늘은 네. 준비해주신 바이낸스 체인에 대해서 스터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바이낸스 체인이 아니고 아누비스 체인에 대해서 아누비스 스터디를 체인입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 좀 해볼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화면 잘 나왔습니다. 공유되고 있나요? 네,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을 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좀 빠르게 아누비스 체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은 최근에 ADAO2가 또 나오게 되면서 아누비스 체인의 또 온체인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누비스 체인이 또 얼마나 든든한 체인인지 또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또 장점과 또 특징들을 가지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큰은요,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게 체인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한 인프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큰의 발행은 굉장히 좀 쉽죠. 어떤 개인들이 뭐 이더리움 체인이랄지 BNB 체인에서 또 간편하게 뭐 마냥 쉽지는 않지만 꽤나 또 기술적으로 쉽게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뭐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노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합의 알고리즘이랄지 또 월렛 또 브릿지 제어 기술들 이런 것들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체인은 기본적으로 이 메인넷을 런칭을 하게 되면 유지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연 단위로 뭐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의 뭐 업그레이드랄지 보안, 뭐 지속적인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메인넷을 또 하게 된 그런 또 생태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또 평가를 높게 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비즈니스적으로 채택을 할 수 있는 또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인넷을 런칭하게 되면 5년에서 10년 이런 장기 운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또 평가를 또 후하게 주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아누비스 체인은요, 5월 18일에 공식적으로, 물론 4월에 런칭이 됐고, 5월 18일에 그 X를 통해서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그런 체인입니다. 아누비스 재단에서 아누비스 체인에 3억 달러를 지금 투자할 예정이고, 이 영지식 증명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명칭들 어떤 의미들을 가지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서에서 좀 발췌를 해 왔는데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요. 아누비스 체인 로드맵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인프라 구축 앤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뭐, 아누비스 체인의 특징인 그런 EVM 호환이랄지, 뭐, 프라이버시, 좀 가장 간단한 뭐, 전송, 뭐, 주고받는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들을 구축하는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좀 더 영지식 증명 같은 프라이버시 기능들을 탑재해서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테스트넷을 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또 테스트넷을 또 여기서 하게 됩니다. 3단계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뭐 아누비스 스왑이라는 뭐 덱스 거래소랄지 뭐 또 대출 프로토콜을 또 시행할 수 있는 아누비스 랜드랄지 이런 또 추가적인 플랫폼을 배포를 하게 되고요. 우리 뭐 미카를 충족하는 컴플라이언스 뭐 이렇게 라이선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15개 라이선스들을 또 충족하는 그런 규제 기준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체인에 또 녹여가지고 또 함께 테스트를 3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단계에서 이제 메인넷이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메인넷이 출시가 된다라는 뉴스를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듣게 되신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또 체인에서는 엄청난 호재다. 아, 진짜 네트워크가 우리만의 네트워크가 독자적인 네트워크가 출시가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단계에서는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규제, 뭐 자금 세탁 방지, 뭐 ZK 영지식 증명을 바탕으로 한 신원 인증 등 이런 완벽한 블록체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보통 이 4단계까지 가려면요, 한 짧게는 1, 2년, 뭐 길게는 뭐 3년이 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한 2단계 정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 우리가 나스닥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기술 개발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누비스 체인은요, 우리가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EVM 호환. 자, EVM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그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발 환경을 좀 뜻하는데요. 뭐 그런 표준,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제공한다.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존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누비스 체인은 반대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꽁꽁 정보를 싸맨대요. 이렇게 보호한대요. 그래서 좀 안 보이게끔. 그런데 이것을 또 규제 친화적으로 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감사 기관이랄지 또 상위 기관에는 법적인 기관에는 또 정보들을 제공할 내용들은 또 정보를 단계적으로 선별해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 규제를 충족하는 그런 체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왜 규제를 충족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이제 기업 자금과 기관 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국제적인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유동성, 엄청난 자금들이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 덩치만 크다고 해서 쉽게 투자를 할 수 없고요. 법적인 규제를 잘 지키는 체인의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가 그 유동성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청난 유동성을 받을 준비를 마치는 그러한 체인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VM 호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더리움 생태계와 기술적으로 호환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 이더리움 생태계의 대표적인 뭐 지갑이죠, 메타마스크. 이 메타마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EVM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뭐 무려 70% 이상이 이 EVM 기술을 활용해서 체인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누비스 체인이 프라이빗 기능을 갖춰가지고 외부에서 우리도 저 생태계를 이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자. 우리는 규제를 충족하면서 그 방향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RW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럼 기타 RW 프로젝트들이 이 아누비스 체인으로 유입되는 그런 속도가 기술적으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들이 쉽게 또 우리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산 활용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어, 제가 예전 강의를 할 때, 뭐, 항공 그런 마일리지들이 쉽게 또 통합이 될 수 있다. 또는 게임 포인트들이 또 여러 가지 게임에서 개발사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블록체인 위에 올리면 또 한 곳에서 이렇게 마음껏 또 여러 곳에서 또 그런 마일리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또 우리 쪽에서 또 쉽게 NFT나 토큰을 마음껏 거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질 수 있고요. 또 5번 살펴볼게요. 또 우리 아누비스체인은 또 선택적으로 또 공개, 비공개 이런 거래 내역들을 또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면서 우리가 메타마스크 지갑이랄지 거래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자, 퍼블릭 체인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같이 이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그러한 투명한 체인을 퍼블릭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체인은 그리고 폐쇄형 블록체인이죠. 굉장히 이 투명성 부분에서 굉장히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는 그런 아누비스 체인 같은 우리 체인 같은 그러한 체인을 프라이빗 체인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지식 증명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기능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요. 2번, 3번을 좀 살펴볼게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자금, 이제 기업들의 가치나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RWA화 또 온체인화 시켜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때 만약에 투명한 블록체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자금이 왔다 갔다 또 여러 가지 뭐 대금들을 결제하고 이런 뭐 중요한 정보들이요. 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만약에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토큰을 채택하게 된다면 이런 흐름들을 다 추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죠. 협약적인 부분들, 엠바고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개인이 알게 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RWA 토큰화, 이 RWA화가 되는 세상에서 이런 모든 국채, 주식 상품, 그리고 개인의 모든 가치를 가진 그런 NFT 이런 것들이 거래 내역들이 또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또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생활에서 나중에 규제가 갖춰지고 RWA화 되는 세상에서 이 프라이버시 기능은 무조건 필수 탑재 기능이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모든 생태계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렇게 다를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무조건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렇게 골드만 블랙락 에서도 1조 원이라는 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탑재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또 폭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자산 운용의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금융 기관들에는 이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체인의 이 개방성은 완전한 리스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체인이 어떠한 기술적인 우수성을 가지는지 다른 타 체인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 그 1등이라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알트코인 생태계에서 1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네트워크조차도 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완전하게 레이어 1에서 또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 준수 부분에서도요. 규정 준수 부분은 뭐 영지식 기술 통한 신원 인증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등등이 있겠는데 자, 이러한 그 규제적인 부분도 또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완벽하게 또 레이어 1에서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누비스 체인은 처음 기술 개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제를 충족하고 이런 프라이버시 기능을 한꺼번에 탑재해서 이게 한 프로세스로 모두 검증되고 합의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기술 개발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우수하냐? 이더리움 솔라나에는요, 이런 선택적인 프라이버시를 이 레이어 1 단계에서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의 그런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 ZK 영지식 증명 기술, 프라이버시 기술을 넣게 되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알고리즘, 그리고 경우의 수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겠죠. 자,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합의를 하려면 기술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엄청난 자본까지 또 들게 됩니다. 전 세계 노드에 이런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비용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어 2, 레이어 3를 통해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일부 프로젝트들의 또 그런 프라이버시 기능을 탑재하고 또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한 카테고리 안에서 레이어 1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자금 세탁 방지 이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왜 레이어 1, 쉽게 말해서 1층, 2층, 3층에 있다라고 한다면 왜 1층에서 다 모두 다 완벽하게 원 프로세스로 구현이 되어야 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층, 3층에 이렇게 확장해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이 확장해서 하게 된다면 이런 신원이랄지 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요. 2층, 3층에서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자금 세탁 방지 기능과 신원 인증 기능이 다 탑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회 가능성 때문에 결국은 레이어 1에서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같은 이 투명한 레이어 1 체인에요. 이 프라이버시 기능을 넣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리를 첫 번째 명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프라이버시, 이 규제 준수, 이런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이 이 레이어 1에서 완벽히 구현되어야 된다. 왜? 우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1번, 2번을 생각해 보면요. 이 이더리움, 솔라나 같이 지금 우리가 글로벌 인지도로서 인지도의 면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금 아누비스 체인에 이런 1번, 2번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체인은 아누비스 체인밖에 없다. 사실상 기술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좋은 상황에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됐고 이 격차를 뒤집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우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체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누비스 체인이요. 결국은 이런 강력한 기술적인 그리고 규제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 미래 금융에서는요. 우리 이 체인이 1등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누비스 체인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체인인지를 꼭 아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이 그 확신에 대해서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스터디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담스 나우님, 지금 공동 터빈을 위해서, 네, 아담스 나우님이 진행 부탁드릴게요. 아담스 나우님, 공동 터빈을 위해서 아담스 나우님 모셔보겠습니다. 아담스 나우님,
여러분들 지금 공동터빈 준비되신 분들 지금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토큰 복필